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다시 증가하는 관심받는 분야가 이 의료용 폐기물 분야일 겁니다. 과연 이 처리 문제와 또 그와 연관된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의료용 폐기물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수치적인 통계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연간 24만 톤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량이 엄청난 무서운 증가세인 거죠.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2월 같은 경우에는 672톤, 전년 동기 대비 88%까지 증가를 했고요. 3월에는 1,764톤, 4월에는 1,400톤, 5월에는 920톤, 6월에는 974톤까지 증가를 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100%에서 300%까지 증가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내지는 3배. 네. 100%, 300% 맞나?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다시 또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형태잖아요. 네. 오늘도 한 880명 정도 예상이 되던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아무래도 처리돼야 되는 이 폐기물들, 특히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이동형 음압병상에서 앞서 저희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컨테이너 형식의 음압병상이 있을 거고 이동형이 있을 거고 음압, 양압 다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건자재도 이것도 나중에는 코로나가 결국에는 끝났을 때 재활용을 못한다면 폐기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되던데 결국엔 이제 기업별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KGETS 네. 여기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 의료 폐기물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폐기물 전반을 두고 보았을 때 유해성을 띠고 있는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로 따로 지정을 해놓고 이 지정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소각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제가 쭉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13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마저도 서울이라던가 강원도, 전북, 제주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데다가 네. 이 13개 업체들마저도 사실상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 관점에서 KGETS라는 종목이 사실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냐면 사실상 의료 폐기물들 중에서 환경 위해가 적다거나 사람들한테 위해성이 낮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전염성이 낮은 기저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지정 폐기물 소각업체 혹은 지정 폐기물 전문 업체한테 맡길 수 있게끔 법률이 소폭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KGETS가 기존에 받던 양보다 훨씬 더 단가가 높은 의료 폐기물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GETS. 좀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신 기억은 나는데 의료용 폐기물은 전량 매립도 안 되고 다 소각. 네, 90% 이상이 소각 비중으로 유지가 되고 태워야 있고요. 되는구나. 네, 이게 전염성을 내포하고 있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네. 매립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재활용이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KGETS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개선되면서 수혜가 된다. 네. 에너지 사업 부분 수익성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 반해서 에너지 사업 부분 수익성은 높은데 반해서 신소재 사업하고 바이오 중유 쪽은 부진하다. 이건 어떻게 구별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KGETS와 관련해서 올해 주가를 바라보시는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네. 폐기물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동사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류 부분이라던가 신소재 부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발생을 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상승해서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한 실적의 증가를 하더라도 바이오 종류 부분이 실적을 갉아먹는다라면 예를 들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라면 전체 실적으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에는 바이오 종류 부분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요즘 또 그 법안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바이오 중유라는 거는 아무래도
네,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음식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동식물성 폐기물 이런 데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제자로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탐방을 쭉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가이던스가 나왔더라고요. 저 실적 가이던스. 네, 그 실적을 좀 말씀드려보면 2021년도 가이던스가 매출액 단에선 1,822억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영업이익 단에선 258억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즉 2020년도 대비로 봤을 때 매출액 단에선 15%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선 한 30%까지의 성장이 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기여를 미치는 부분은 물론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가 한 10%가량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단가 10% 상승의 근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의료 폐기물들 반입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게 일반 폐기물 대비 의료 폐기물의 단가가 한 20%가량이 더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KG ETS가 소각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폐유라던가 혹은 유기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공장 가동이 늘어날수록 폐기물 양이 늘어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셧다운 상황들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기저 효과로 공장 가동률 올라오고 유기독성이 많이 늘어나는 폐기물들 양도 늘어난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단가 상승률을 한 10%가량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10%의 단가가 상승한다라면 매출액 단에서 30억에서 40억 정도 매출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이쪽 부분이 한 50% 정도의 OPM을 남고 있다 보니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OP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또 모자라겠네. 그냥 가야 되겠네. 질문이 있다. 시간 네, 봤어. 네. 자, 두 번에 인선 ENT 네. 또 봐주시겠어요? 인선 ENT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1분기 그리고 2분기 대비 소폭 미스를 했었죠. 아무래도 건설 폐기물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건설 전방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뿐더러 날씨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러면 건설 공장 현장 자체가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양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폐기물 처리하는 동사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장마라던가 이렇게 된다라면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1분기, 2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빠졌었는데 4분기는 1분기, 2분기만큼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2021년도도 뭐 건설 폐기물뿐만 아니라 매립 폐기물 쪽에서도 단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실적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두 개의 업체들을 더 떠오면서 매출액 단에서는 한 400억 원 그리고 OP 단에서는 한 30억 원 혹은 40억 원까지의 그 기여도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올해 대비 내년에 실적이 느는 것은 거의 컨빅션 콜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빅션 콜. 그러면은 인선 ENT 메리베 이어 소가까지 종합환경업체로 변신의 기대 가능성 네. 큽니까? 네, 기존의 매립만 혹은 건설 폐기물만 영위하다가 이번에 영흥산업환경이라는 기업을 떠오면서 소각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IS 동서라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IS 동서가 어떻게 보면 인선 ENT를 환경 지주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선 ENT의 자회사 혹은 IS 동서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들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그림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실적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기여도가 올라오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KC 그린홀딩스 여기는 조금 생소러운데 네. 이런 기업은 뭐 또 어떤 거죠? 네, KC 그린홀딩스도 사실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에 비해서는 제가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지막, 2지막, 3지막 있으면 3지막 쪽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KC 환경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소각과 매립을 기존에 영위하다가 매립 부분이 사실 잔여 용량이 끝나면서 매립은 종료를 했고 지금부터는 소각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17년도 피크 찍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소각만 영위한다라면 과거의 매립과 가치 영위했을 때의 수익성을 기대해보기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 중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그 KC 그린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지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KC 환경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지주, 상장사인 KC 그린홀딩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체 소각 매출 비중이 한 25%가량밖에 안 되고 플랜트 매출 비중이 한 50%에서 60%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플랜트 업황이 올해도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 배당 성량은 상당히 높지만 배당 팟 자체가 깎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C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의 플랜트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향후 이제 실적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이던스 혹시 나온 거 있나요? 배당이라든지? 네, 안 그래도 어제자로 콜을 드려봤는데 뭐 네. 가이던스가 따로 있는 회사는 아니고 배당 성량은 꾸준히 유지를 하겠다. 즉 80%에서 그 이상까지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배당 성향 액면가 네. 기준. 네. 자, 다 했어요.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 궁금한 게 네. 그거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 이 기관들이 조금 패턴이 바뀌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이슈, 뭐 수소차 이슈 많이 하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폐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기름들, 네. 오일들. 네. 근데 전기차는 이제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배터리, 폐배터리, 네. 내지는 2차 전지 네. 재활용 이런 쪽도 혹시 뭐 시장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지 그게 사실 참 궁금하긴 했어요. 네. 즉흥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혹시 생각나는 아이디어? 사실은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도 GS 건설이라던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SK 건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겠죠. 네, 저도 이쪽 시장에 대해서 그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그 순위를 앞다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GS 건설 같은 GS 것을 건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잘 분해해보면 왜 우리 스마트폰 예전에 안 쓰다가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금 같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는 조금 뭔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좀 들어서 네, 뭐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뭐 네. 또 하나는 요즘 그 시멘트 이슈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30평대 시멘트 원가가 150만 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린 150만 원짜리 콘크리트 박스를 30억씩 주고 사잖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이제 폐 시멘트라든지 좀 안 좋은 원료를 섞는다는 이슈, 주가가 그래서 좀 무겁다는 이슈. 그러면은 이 폐처리 업체들도 네. 혹시나 딴짓할까봐 네. 뭐 그런 리스크는 좀 적은지. 논점이 좀 비겨나가긴 했는데. 네네네. 뭐 사실 시멘트 쪽은 제가 아직 커버리지를 개시하진 않아서 네. 좀 코멘트를 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네, 당황스러운 질문일 것 네, 같아요. 육안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시멘트와 관련해서 ESG 관련한 특히 에코와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대장주인 쌍용량회 같은 경우에는 아하.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기물들 혹은 외부 업체에서 제출하고 있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 처리 시설을 조금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립 시설에 진출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향후 전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 맨날 당황스럽게 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갑자기 이제 신서정 연구원 보면은 생각나는 그 궁금증들이 생겨가지고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엔 또 한번 뭔가를 또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코로나19로 의료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고 수혜주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였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